깨어난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2021년 가을 서울 강남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정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38세 IT 회사에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던 그녀는 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불렀고 곧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병실에 나타난 시어머니 한미숙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 심지어 곤혹스러움까지 묻어났습니다. 남편 최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은혜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아내가 깨어났는데도 진심 어린 환호는 없었습니다. 2주 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간 은혜는 첫 번째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안상 바꿨어라는 민호의 설명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집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구 배치가 완전히 달라졌고 결혼사진 대부분이 사라진 자리에 민호 혼자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침실 화장대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고급 화장품들이 가득했고 옷장에는 모르는 여성의 화려한 옷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이 쓰던 거야. 시어머니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화장품과 옷들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일관된 취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들어온 민호에게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3년 전 은혜가 알던 민호는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고 그 변화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우연히 시누이 최수진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2년 전 겨울의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병원비만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깨어날 가능성 거의 없대요. 그냥 기계로 연명하는 거래요.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안 돼? 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파일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사망 시에만 받을 수 있어. 상해 보험은 이미 2억 받았고. 미숙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이 8억이니까. 병원비 5억 갚고도 3억은 남지. 그들은 은혜의 죽음을 기다리며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병원에 오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파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녹음이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만나는 여자 있다는 거 다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숨기려고 했는데. 죄송할 게 뭐 있어? 3년이나 혼자 살면서 어떻게 참겠어? 그 여자가 더 낫더라. 젊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은혜가 깨어나면 어떡하죠? 미숙 깨어나면 바로 이혼시키면 돼. 어차피 재산도 거의 없고 집도 담보 잡혔으니 줄 것도 없어. 은혜는 더 이상 파일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은 자신의 죽음과 그 후의 재산 분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그날 밤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미숙은 동네 부녀의 모임에 은혜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숙은 동네에서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20년간 부녀의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미숙 씨. 3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며느리를 돌봤어요. 한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미숙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가족인데요.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미숙은 내심 뿌듯해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은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혜야, 그건 나중에. 하지만 은혜는 이미 준비한 스피커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병원비만 매달. 미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안 돼?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식물인간 며느리의 죽음을 기다리며 보험금을 계산하는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남편의 불륜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그 여자가 더 낫더라. 젊고 예쁘고. 미숙의 목소리, 은혜가 깨어나면 바로 이혼시키면 돼. 차갑고 계산적인 대화들. 사람들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어떤 부인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그동안 우리 앞에서는 얼마나 연기를 한 거예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원본 파일과 전문가 감정서도 있어요.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동네에서 쫓아내야 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미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단 30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SNS를 통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서 급히 호출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님 SNS에 올라온 내용 확인하셨죠? 그게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오해든 아니든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세요. 민호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미숙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20년간 회장으로 있던 부녀회에서 쫓겨났고 자선단체 이사직에서도 사임 압력을 받았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고 경로당에서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보험금 노리고 죽기만 기다렸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수지는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혼자 측 가족이 파혼을 통보한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수지는 오빠 민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어. 미안해. 내가 어떻게? 미안하면 다야. 내 결혼은 어떡하고.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민호의 월급마저 끊기면서 경제적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의 손가락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결국 동네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짐을 싸는 동안 미숙이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은혜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죽어 있을 때 용서를 구하셨어야죠. 6개월 후 법원은 은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고 위자료 3억 원과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민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만나던 여자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남자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고 수지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은혜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친정 근처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깨어남으로 정했습니다. 3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물론 진실과 자유에 눈뜬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친정 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은혜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 고생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구나.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카페는 곧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응원하러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은혜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3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또 다른 악몽을 견뎌냈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욕심으로 무너졌고 나는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정은혜, 38세.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산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손님을 맞이하러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